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149번째. 오늘은 사주팔자에 담긴 고통을 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형성이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다음에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이러한 인간관계, 또 자라나면서 친구들과 또 선생님, 선배, 후배의 관계,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는 배우자와의 관계, 또 자식을 낳으면 자식과의 관계, 이러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사주팔자에서는 육친이라고 그러죠. 육친이라고. 그래서 사주팔자에는 이 육친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팔자에는 육친이 들어있는데요. 사주팔자에 담긴 육친 중에서 고마운 사람도 있겠지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주팔자에서 내게 고마운 존재가 누구인지, 또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야 인생 살아가면서 참고를 할 수가 있고, 또 상담하는 사람도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상담자에게 알려주게 되면 삶에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어린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 덕이죠. 그 중에서도 아버지 덕이라는 얘기죠. 아버지 덕이 좀 있어야 그래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 덕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주에 나타난 흉이 더 가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친의 길흉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성인이 됐을 때는 배우자가 상당히 또 중요하죠. 여자분도 남편을 잘못 만나면 고통, 남자분도 여자분을 잘못 만나면 고통, 이러한 것도 육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마운 존재인지 흉한 존재를 알고 가면은 그만큼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또 자식복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주 속에 들어있는 나에게 고마운 존재나 고통을 주는 사람을 반드시 파악하고 가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를 보면서 사주팔자 속에 담겨있는 육친 중에 고마운 사람과 고통을 주는 사람을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부터 볼까요? 신유년 정유월 기해일 개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팔자를 보고 이 사주팔자 속에 들어있는 육친 중에서 어떤 육친이 고통을 주고 또 도움을 주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습니다. 흙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불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시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일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간의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시지 미토 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그러면 내 편이라고는 정화, 미토, 작은 불, 작은 흙뿐이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에 들어있고, 이렇게 되면 내 편의 세력이 약하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고는 오행,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그리고 재성은 물, 그리고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연지 월지의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일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고, 시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 일지 해수안의 간모, 그 다음에 시지 미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은 나와 있는 거는 상당하죠. 신금, 유금, 유금, 작은 세 조각, 그 다음에 해수, 개수, 큰 물, 작은 물까지 해가지고 내 편이라고는 정화, 미토, 작은 물, 작은 흙분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습니다. 많이 약해졌죠.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자, 내 편 중에서 상대편으로 넘어간 건 없는지, 상대편 중에서 내 편으로 넘어간 거는 없는지 살펴보니까 그런 거는 없죠. 그러니 그대로 내 편이 이것뿐이고 상대편은 상당한 세력, 특히 물기운이 강한 세력을 이뤄서 사주가 신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고, 자, 이 사주의 병이 뭔가요? 병은 사주 물기운이 많아가지고 물이 이 작은 흙들을 거의 흙탕물을 만들어버리고, 또 사주의 불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흙을 단단하게 못 만들어주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사주의 병은 물이 되겠습니다. 자, 용신은 불로 잡아야 되겠죠. 화생토로 해주니까 뭐 미토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깻잎 한 장 차이 정도 되겠습니다. 어떤 용신을 그렇게 잡아주고, 운에서는 불을 받아줬고 큰 흙이 와도 괜찮겠습니다. 작은 흙이 오게 되면은 이 쇠를 생해 가지고 토생금을 해버리니까 쇠의 기운이 더 강해 버리니까 좋지가 않죠. 그런데 큰 흙이 들어오면 이 작은 쇠를 토다금매시키고 흙에게 기운을 주고 또 물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흙이 오면은 그래도 도움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네요. 이 사주의 병이 뭐라고 그랬죠? 물이라고 그랬죠. 물 때문에 사주가 매우 약해지기도 하고, 흙들도 거의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인 그런 형국입니다. 그 물이 병이 됐다는 얘기죠. 물이 뭔가요? 이분한테는 재성이죠. 재성은 뭔가요? 아버지를 뜻하죠. 아버지가 어떤가요? 아버지 덕이 나를 완전히 흙을 갖다가 거의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그러니 아버지 덕이 매우 떨어지죠. 어머니 덕은 어떤가요? 용신이 어머니니까 나한테 도움을 주니까 고마운 존재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힘이 너무 없죠. 이 물기운의 정화는 거의 꺼지고 있네요. 나음의 생재도 없고. 그러니 어머니는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거의 도울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고통을 주는 존재는 바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육친은. 그죠? 재성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병이 되는 물기운, 재성이 아버지로서 아버지 덕이 매우 떨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도박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의 가정을 돌보지 못해가지고 본인이 망가졌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사주가 재주가 많은 사주예요. 보면은 뒷받침만 되면은 상당히 발전이 있는 사주죠. 보면은 식상 발달, 상당히 식신이 발달돼 있죠. 그리고 이게 다 도화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개살, 그리고 편인용신, 이러면 예기 쪽이라든가 이런 연구적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발전이 있는 재주가 많은 사주인데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이런 재주가 소멸됐던 그런 안타까운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 속의 육친 중에서 아버지 덕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돼서 아버지 덕이 없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이시죠? 여자분한테 쟤는 또 뭔가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무서운 시어머니를 만난다. 고부 갈등도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아버지 덕, 그 다음에 시어머니 덕이 없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어머니는 돕고 싶어도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사주팔자에서 보면은 아버지에게 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어머니를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는 본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럴 힘이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임자년, 개축월, 김해일, 갑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이번에는. 자, 이 사주에서도 사주팔자 속에 들어있는 육친 중에서 어떤 육친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지 또 도움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불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금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에 축토 작은 흙이 있고 일지에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이 없고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미토 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자, 그러면은 내 편은 축토 미토 작은 흙뿐이네요. 이러면 사주가 역시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고 노예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흙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는 나와 있는 거 없네요. 월지 축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그 다음에 연치의 자수 월간의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시지의 자수까지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축중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상당히 재성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성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간에 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미토지장간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은 상당하죠? 임수, 자수, 개수, 자수에서 물기운, 그 다음에 간목 큰 나무까지 이렇게 상당히 세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내 편은 축토 미토뿐이다 보니까 역시 약사주가 됐습니다. 약사주가 됐죠. 영신은 축토는 거의 이 물기운에 흙탕물이 돼버렸고, 미토가 열을 품은 흙이라 그래도 일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미토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운기에서는 불하고 또 흙기운이 와도 괜찮겠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 사주의 병이 뭔가요? 역시 물이죠. 임수, 자수, 개수, 자수. 이 물들이 사주를 정확하게 정하고 있네요. 이 물들 때문에 흙이 햇빛을 받지 못한 흙이 거의 흙탕물 수준으로 절벅절벅해서 물을 막지 못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사주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병이 됐네요. 자,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얘기죠. 병이고, 자, 물이 뭔가요? 이분한테는 남자죠. 남자분이 흙인데 흙에게 물은 바로 재성이 되겠죠. 재성은 뭔가요? 재물도 되고, 가정적으로는 이성, 배우자가 되겠죠. 처가 되겠죠. 처가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어떤가요? 상당히 악처를 주의해야 될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에서 고통을 주는 육친은 바로 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처주의를 해야 될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역시 악처와 인연이 돼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간목은 어떤가요? 관이죠. 관은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요? 합을 해주면은 약한 사주에 힘 파워를 좀 얻을 텐데, 합을 안 해주게 되면 목국토가 되면서 나한테 살로 작용해 버리죠. 약한 사주에 합을 하나요, 안 하나요? 자수하고 물기운이 있기 때문에 합을 간목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국토를 해버리겠죠. 그러니 이 간목도 왼수 같은 녀석이 됐네요. 그래서 이 관입니다. 관이 바로 자식이죠. 자식덕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의 육친에서는 처와 자식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미토가 영신이죠. 그러면은 형제간이 나한테 도움을 주고 싶지만은 이 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니까 본인한테 힘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못 주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존재는 되지만은 나한테 도움이 미약한 이 물기운을 막지 못하는 역부족인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 미토도 본인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일간을 돕지 못하는 그런 형국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처와 그 다음에 자식이 나한테 상당히 고통을 주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 한번 볼까요? 개해년 갑자월 정해일 경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에서도 육친,
육친 중에서 어떤 육친이 나한테 고통을 주고 어떤 육친이 나한테 고마운 존재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역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정화,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아니면 불을 생겨주는 나무가 내 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시지 술토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나무를 찾아볼까요? 불을 생겨주는 나무는 월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연지 해수안의 간목, 그 다음에 일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거라고는 큰 나무 간목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많죠. 다음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뭔가요? 식상, 내가 생겨주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한이니까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불이 생겨주는 오행이니까 흙,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시지에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해수안의 모토, 일지 해수안의 모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에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시지 술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영간의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연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월지의 자수 작은 물, 일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는 없고 사주팔자에 관성인 물기운이 상당한 세력을 이루고 있네요. 그러면은 내 편이라고는 간목 하나뿐인데 상대편은 경금, 술토, 큰흙, 큰쇠, 그 다음에 물기운까지 합쳐져서 상당히 세력을 이루고 있어서 매우 신약한 거의 최악사주까지 봐야 되겠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또 병이 뭔가요? 물이죠. 물이 관살로 작용하네요. 이 작은 촛불을 한 방에 꺼버리려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큰 병이 되겠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용신은 뭘까요? 영신은 이 술토가 큰흙 광활한 대지가 이 물을 좀 막아주면 좋을 텐데 흙이 하는 일이 뭔가요? 물을 막는 게 아니라 토국수를 해준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경금을 생겨버리네요. 경금은 물을 생겨버리고 그러니 이 술토가 배신을 제대로 때렸네요. 그래서 이 술토는 물을 막지 못하는 오히려 상대편으로 넘어가 버려서 더더욱 최악사주가 됐네요. 자, 그러한 사주팔자가 됐고 그러면은 용신이 뭘까요? 바로 이 간목이 되겠네요. 간목이 목생화는 안 되죠. 왜? 큰 나무가 작은 촛불에 던져져 봐야 꺼져버리죠. 그러나 이 간목이 하는 일이 목생화는 안 하지만은 이 많은 물을 갖다 최선을 다해서 빨아먹고 있네요. 거의 죽기살기로 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일간이 숨을 쉬는 이유가 바로 이 간목 덕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살이 물론 이 간목을 생하고도 남는 물이 공격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 간목이 최대한의 이 물들을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아주 고마운 용신이 되겠네요. 그런 사주가 됐네요. 운에서는 불기운을 받으면 좋겠고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육친 중에서 고통을 주는 육친이 뭔가요? 바로 물이죠. 가장 사주에 큰 병이 물이란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관입니다. 그러면 관은 여자분한테 이성 배우자죠. 악부 못된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 그러니 남편이 왼수 같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주인공이 결혼을 하고 맨날 남편의 구타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마운 존재는 누군가요? 이 간목이죠. 정말 눈물겹죠. 혼자 이 물을 다 처치하느라고 고군분투를 하는 간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죠? 인성. 바로 어머니죠. 이분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살기는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사주 속에서 육친 중에서
아주 못된 존재가 바로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 쟤는 어떤가요? 아버지는 마찬가지죠. 금생수를 해주니 아주 나쁜 녀석을 돕는 녀석은 더 나쁜 녀석이죠. 그러니 이 경금 아버지 덕도 매우 떨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나쁜 존재는 남편, 아버지 덕, 그리고 고마운 존재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최대한 막고는 있지만 나한테 도움은 준다고 봐야 될까요? 안 준다고 봐야 될까요? 목생화가 안 되니까 주지는 못한다고 보지만 이 물 막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이렇게 사주팔자에는 육친의 형국에 따라서 그 나한테 도움을 되는 또 아니면 고통을 주는 존재가 이렇게 뚜렷이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요거를 잘 활용해서 어떤 육친이 나한테 고통을 주고 좋은 역할을 해준지를 파악하고 가시면은 인생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또 사주 상담을 할 때도 그런 깊은 상담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이렇게 사주팔자에 담긴 육친들 중에 고마운 사람 그리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육친 중에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만남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주 속에 들어있는 육친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사주 속에 담겨있는 육친을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